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12단원 끝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나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어, 우리가 강의 혹시 뭐 고칠 만한 점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할 만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기 초반이랑 그리고 시험 시간 정하려고 한번 해봤을 때 그때 자유 의견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수업 중에 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제 수업 들어볼 일이 없으니까 이게 미처 몰랐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안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조금 불편하거나 보기에 불편하거나 아니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남아있는 12.3의 C 부분에서는 텍스 인시던스라고 우리가 이전에 텍스를 처음 배울 때 이미 한번 만났던 단어죠. 인시던스. 그래서 텍스 인시던스라고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가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6단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비탄력적인 측, 이제 공급자나 수요자 둘 중에 비탄력적인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 텍스 인시던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때 맛을 보았었고요. 이제 그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부한테 세금을 네가 내라, 네가 내라 라고 세금을 모아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가 해라라고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세금 총액 중에 누가 더 많은 비율의 부분의 세금을 부담을 하는지는 그 둘 중에 탄력성을 따져서 그 둘 중에 비탄력적인 측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세금을 부담을 하는 어, 그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라고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단원에서 6단원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세금은 서플라이와 디맨드를 바꾸게 되죠. 세금이 없었을 때 대비 세금이 생김으로써 서플라이와 디맨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도 바뀌게 되고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로 여기 지금 보시면 누가 기업의 세금을 부담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법인세라고 corporate tax, corporate income ta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에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기업 경영을 해서 영업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익이 났으면 정부한테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 인간이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소득세를 떼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소득세를 내고 기업은 이렇게 커퍼레이트 텍스,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서 내 피 같은 돈에 월급에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정부가 원천징수를 해가고 그 나머지가 내 통장에 들어오면 엄청 슬프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업은 물론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은 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내는 세금은 이제 사람이
어떤 세금 떼일 때 느끼는 것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심각함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기업은 이제 주인이 여러 명이기도 하고, 이제 이해관계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보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은 조금, 그래, 뭐, 정부가 내라고 하면 내야지. 약간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들은, 와, 이 정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세금 뜯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통해서 커퍼레이션 텍스를 내라고 하면 약간 개인들로부터 세금 내라고 할 때보다 조금 더 걷기가 정부 입장에서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그 기업에서 일하는 이라던가 그런 사람들하고 무관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미국에 있는 GM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의 주주예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미국 정부에서 그 자동차 회사에 뭔가 세금을 더 많이 매긴대.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의 주인인 주주로서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면 나는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의 주식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기보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땅을 산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금을 산다든지 이렇게 다른 투자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그 회사 주식에서 돈을 빼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회사에 투자 들어오는 금액이 줄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공장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근로자를 기업 입장에서는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그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그냥 기업이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때로는 고객들도 그 기업의 법인세를 간접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래도 개인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것보다 기업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조금 더 기업에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뜯어내는 것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퍼레이트 텍스를 정부가 많이 거두려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2단원에서 우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았고 그 세금의 어떤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둘 때 정부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이 정책을 세울 때 이렇게 세금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두 가지 목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그래서 효율성을 우선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신 에코티, 형평성을 우선시 한다던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코티를 우선하는지 아니면 efficiency를 우선하는지가 미국 역사에서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1980년에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부과된 마지널 텍스 레이트가 5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율이 높았던 거죠. 그러다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서 이와 같은 높은 세율, 높은 어떤 과세 체계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임을 하자마자 세금 체계를 확 개편하는 것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1년, 86년에 굉장히 많이 세금을 깎았고
마지널 텍스 레이트를 89년에 이렇게 28%까지 확 낮췄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부임하고 나서는 다시 최고 부유층한테 적용되던 마지널 텍스 레이트를 40%로 올렸고, 이제 그러고 다시 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돼서는 또 다시 마지널 텍스를 낮췄다가 다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또 마지널 텍스를 올렸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 정부가 텍스에 있어서의 efficiency를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에쿼티를 더 우선시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세율이 올랐다가 낮았다가 한 것처럼 어떤 것을 초점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정책 실행에서도 다르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2.4 부분에서 여기 제목이 equity와 efficiency의 상충 관계, 뭐 컨플릭트한 관계라고 이렇게 큰 제목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12단원에서는 이렇게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